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프다던데 겨울만 되면 대상포진 걸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무서운 게 수포 생겨서 피부에 병변이 남는 것보다는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해서 아픈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. 바이러스 감염은 끝났는데 손상된 신경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. 그런 것 때문에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걸렸을 때 관리를 잘해야 안 아프게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상포진은 왜 걸리는 건가요?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.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. 감기 같은 건가요? 그렇죠. 감기도 바이러스니까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걸릴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. 가족 중에 그럼 걸린 사람이 있으면 옮을 수도 있겠네요. 사실 옮을 수 있기는 해요. 대상포진 있을 때, 수포 있을 때 있잖아요. 그런 진물 같은데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엄청 너무 조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수포 같은 게 닿고 그러면 옮을 수 있기는 해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랑 같은 거 알고 계시나요? 수두, 대상포진 이 용어가 다르잖아요.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질환인가 싶기는 한데, 사실 얘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같은 애들이에요. 저희 어릴 때 수두 대부분 걸리지 않나요?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한번 걸린 사람 다시 잘 안 걸리잖아요. 바이러스 걸리고 나면 면역이 생긴단 말이에요. 수두 같은 경우도 면역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쭉 안 걸려요.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5, 60대 됐을 때 바이러스의 면역이 점점 떨어지면서 수두가 아닌 대상포진의 형태로 몸에서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수두도 이제 신경절 같은데 잠복돼 있다가 면역이 좀 떨어지고 몸 상태 안 좋고 그러면 사실 뭐 30, 40대 때 대상포진 잘 안 걸리잖아요. 존재는 하지만 데리고 그냥 같이 잘 살다가 몸 약하면 얘네가 좀 나와서 난리를 피는 거죠. 그럼 원장님,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제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?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. 띠처럼 쓰라리고 아프다가 붉은기가 살짝 생기다가 이제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한다. 그러면은 거의 뭐 99%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신경을 공격하는 양상에 따라 가지고 증상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. 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, 찌르는 듯 할 수도 있고, 시릴 수도 있고, 뭐 그냥 가려운 경우도 있어요. 중요한 거는 띠처럼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느냐, 그러면서 그런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 대상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척추 분절 따라가지고 범위가 되게 넓어요. 대학병원에도 입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봤던 케이스는 이 정도 범위였고,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드레싱을 정말 자주 해줘야 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. 이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 시원한 꺼즈 한 15분 정도 올려두는 그런 웻 드레싱을 하루에 여러 번 해줘요.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. 범위도 넓고 꺼즈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또 메디폼 드레싱을 해줘야 돼요. 연고 바르면서. 이게 통증이 심할수록 이제 교수님이 여러 번 이렇게 하라고 시키거든요.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웻 드레싱 하라고 오더가 돼 있었어요. 그럼 이제 거의 뭐 한 30분 이상 걸린단 말이죠. 그런 드레싱을 한 대여섯 번을 그 사람한테 가서 해줘야 돼요. 근데 그렇게 해줘도 이제 웻 드레싱 올려놓고 나서 한 한두 시간 괜찮은데, 시간 지나면 또 막 화끈거리고 진물 나고 되게 아픈 거죠. 그 당시에는 그 환자한테 엄청 오랜 기간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밤에도 잠 못 잘 정도로 통증이 많아가지고 밤에도 많이 불려갔었죠. 그러면은 이게 완치는 없는 건가요? 사실 뭐 감기도 완치는 힘들고, 입술에 생기는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완치는 사실 없잖아요. 다독이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병변이라 볼 수 있고, 한번 이렇게 활성화가 심하게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덜하게 오기는 해요. 한번 걸렸으니까 내 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죠.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아까 신경통이 심하다 그랬잖아요. 바이러스가 신경을 많이 갉아먹고 나면 바이러스가 낫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가요.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알았을 때 빨리 치료를 잘 해서 신경통이 오래가지 않게 만든다. 이게 대상포진에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원장님, 그러면 감기는 안 걸리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. 뭐 마스크 쓰기, 뭐 따뜻한 음료 마시기. 대상포진은 안 걸리는 방법이 사실 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감기처럼 뭐 마스크 이런 방법은 없고, 우리 독감 같은 경우는 예방 위해서 백신을 맞잖아요.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백신이 몇 종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백신 맞는 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은 일단 좀 유명하게 나와 있는 게 스카이조스터, 조스터박스, 싱그릭스. 스카이조스터랑 조스터박스는 좀 오래됐어요. 국산은 스카이조스터, 외산은 조스터박스거든요. 가격도 조금 외산이 좀 더 비싸요. 근데 최근에 싱그릭스가 나왔거든요. 싱그릭스가 좀 더 예방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. 두 번 맞아야 돼서 좀 귀찮아요. 뭐 한 두세 달 텀 두고 한 번 더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싱그릭스는 좀 귀찮은 부분은 있다. 그리고 비용이 좀 비싸요.
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 손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신경 손상이 되지 않게 예방도 중요하고 걸렸을 때는 빨리 치료해가지고 이게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면역 관리도 잘 하시고 혹시나 대상포진이 걸렸다 그러면은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